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배치 정규화의 그 과정,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치 정규화가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통계학적인 자료를 활용한 수학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부터 구현할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파이토치나 또는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요, 그냥 해당하는 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가져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사용할 때는 훈련 과정과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때마다 적용되는 정규화 작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을 배치 정규화라는 게 과연 뭐냐? 사실은 분포, 데이터 분포가 정규화된, 노멀라이즈된 그런 형태를 띠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훈련 과정,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배치 정규화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위해서 앞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은닉층 하나, 은닉층 두 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그리고 출력층이 하나인 아주 단순한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노드, 중간에 있는 은닉층 중에 한 노드를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노드에 필요한 계산이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리니어 연산으로 G값을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액티베이션에 넣어서 A값, 출력값을 계산한다 그랬죠. 자, 이 G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 서브스크립트 I하고 슈퍼스크립트 L에서 I는 아래 첨자 I는 노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여기서 0번째 노드, 1번째 노드 하니까 이게 G의 1번일 겁니다. 그리고 위첨자는 층을 얘기하는 거니까 0번째 층, 1번째 층 하니까 이 위첨자에다 여기가 1, 이것이 들어간 이러한 노드 값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은 이전에 주어져 있는 층의 액티베이션 값, 즉 A 서브스크립트 I L-1, 그죠? 이전 층의 모든 액티베이션 값에다가, 즉 여기 소위 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픽하게, 즉 이 가중치 행렬 서브스크립트 I 위첨자 L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다 더하는 그러한 연산으로 이거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치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배치를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입력 자료를 지금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 하나 전체가 입력 벡터 한 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배치라 그러면은 보통 개수가 몇 개, 일정한 개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2개의 배치를 사이즈를 썼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계산이 32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노드마다 G값이 3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을 할 때 요 지점에서 나타나는 값의 개수가 32개입니다. 왜냐하면 입력값이 32개고요. 그것을 다 별도의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런데 32개의 값을 우리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노멀라이즈해서 쓰는 것이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2개, 즉 G sub I L이라고 부르는 요 값이 32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배치 사이즈가 32일 때, 물론 더 클 수도 있어요. 64 또는 128 등등 쓸 수 있겠죠. 그럴 때
배치 개수에 해당되는 요 G값의 평균값, 그리고 그것의 표준 편차값을 계산해서 그 평균값은 이 뮤라고 표시했고요.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값 또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고요. 그거는 요렇게 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값을 빼주고 나누어 줌으로써 이 G 값을 이제 더 이상 G라고 안 하고 G 위첨자 여기 해시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설 씌운 이유는 즉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에서 그 G값 주어진 G값의 평균을 빼주고 그 소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 거죠. 왜냐하면 스퀘어 루트 오브 분산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입실론은 이 값이 0일 수가 있으니까 작은 숫자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0으로 나누면은 그게 그 계산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 해시라는 노멀라이즈 된, 즉 그 32개, 32개 배치 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값들이 평균과 분산이 그 0과 1로 정규화된 그러한 그 소위 값으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정규화된 값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G햇을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G햇을 바로 여기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것에 대한 파라메터를 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그 정규화된 G 해시라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와 같이 변형된, 즉 학습된 파라메터를 더 필요로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변형시켜서 씁니다. 즉 G 햇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정한 크기만큼 우리가 그 확대 또는 축소하는 이 감마라는 파라메터 더하기, 그리고 또 이동시킨 덧셈은 그 크기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베타 값을 더해주고 감마 값을 곱해준 형태인 이 y 값을 계산해서 이 y 값을 액티베이션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일 팩터라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주어진 그 노멀라이즈 된 그것을 스케일 해주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거고요. 쉬프트 팩터는 베타라고 부르는 거는 쉬프트 팩터인데, 즉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데이터들이 항상 정규화된 그 상태여야지만 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학습이 잘 되고 정확한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만큼 확대되고, 그러니까 축척도 바꾸고 그 이동도, 위치도 이동되어야 되는 것을, 근데 요 파라메터 감마와 베타는 학습이 가능한 파라메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학습을 해 가면서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전체 이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당연히 이 웨이팅 그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거긴 합니다만, 플러스 알파와 감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된 상태에서는 감마와 베타도 함께 학습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주어진 G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균으로 빼주고 소위 그 배치에 관해서, 배치 데이터에 관해서 그 소위 분산으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 거를 G 햇으로 바꾸고, 이 G 햇을 스케일과 그리고 시프트를 한 요 Y 값을 이 액티베이션에 넣어주는 요런 그 순서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훈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험 단계를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험 단계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훈련이 다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은 시험 단계에 우리가 그 소위 이르게 되는데요. 그 시험에서도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동일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아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썼던 동일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훈련할 때 그 사용된 그 소위 통계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훈련 과정과는 다르게 테스트, 시험 단계에서 사용되는 노멀라이제이션, 즉 정규화에 사용되는 평균과
그리고 그 분산값은 다른 걸 씁니다. 뭘 쓰냐면 훈련에 사용됐던 모든 자료의 평균, 그래서 대문자 E, expectation을 쓴 거고요. 그리고 variance는 그 훈련에 사용됐던 모든 자료의 분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learning mean 그리고 learning std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모든 평균과 모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저장된 그러한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평균과 이 분산의 그 맞도록 우리가 최적화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구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테스팅할 때는 이와 같이 주어진 계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임의의 노드 값에서의 이 G 값을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평균은 그 훈련에 사용되었던 전체 평균과 전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입실론 그 안정화를 위해서 나눗셈의 작은 값을 추가해 준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코딩할 일은 거의 없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플랫폼을 쓰면 그냥 우리가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 모드로 그 말하자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방법이 있겠죠. 뭐 추론이라든지 또는 평가 또는 평가 모드 뭐 테스트 등등이 마찬가지인데 알아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그 러닝 민과 러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훈련에 사용됐던 거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잘못됐네요. 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배치 정규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준 정규화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치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즉, 배치는 배치 데이터에 맞도록 정규화시키는 겁니다. 즉, 전체 데이터에 하는 게 아니라 각 배치마다 그 훈련시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용되는 그 전체 그 임시적인 크기의 데이터가 배치죠. 그 사이즈의 통계값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속도도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왜냐면 전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한 학습 가능한 이동 및 축척 매개 변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G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감마 값을 곱하고 감마 G hat 더하기 베타 형태로 우리가 또 다른 그 y라는 값을 만들어서 이걸 액티베이션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학습 때는 그 매개 변수, 이동 매개 변수와 축척 매개 변수를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어야만 된다는 걸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그 훈련시와 시험시는 다른 통계치를 이용한다는 거. 시험 때는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훈련에 사용된 실행 통계, 그죠? 그 러닝 미닝과 러닝 에버리지와 러닝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해서 그것이 그 소위 좀 더 안정되게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할 거고요.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프레임워크에서 모든 거를 다 담당해 주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소위 학습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했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